네, 여러분,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민화의 뜻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기는 했는데 워낙 좀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한 길이들이긴 합니다만 조금 쪼개서 이제 세 개의 수업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화의 뜻을 알아보는 건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요즘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민화들, 요즘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상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갖고 싶은 거, 이제 바라는 꿈이 요즘에는 사실 옛날과 달리 이제 로또 1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꿈을 꾸죠. 그래서 옛날에도 부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한 꿈을 사람들이 다 가졌을 텐데요. 그런 걸 상징하는 그림이 지금 보시는 모란도입니다. 모란 같은 경우는 혹시 실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꽃봉오리 자체가 커요. 그래서 다른 꽃들이 좀 꽃이 좀 작고 잎이 큰 거에 비해서 모란은 꽃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할 때 꽃 중에 왕이다, 화중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모란이라는 꽃 자체가 상징하는 게 부귀를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선덕여왕과 관련된 이제 고사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 모란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역사책에 같이 알아보시면 재미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귀를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붕어를 여러 마리 그린 그림 또한 이제 부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의미 때문에 금붕어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붕어가 여러 마리 있는 게 이제 좀 금과 옥이 좀 가득한 그런 풍요로운 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귀를 상징하는 그림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인생이 편하게 흘러갔으면, 좀 여유롭게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 보이시는 새우 그림, 새우가 그려진 그림이 일이 순탄하게 이제 뜻한 바대로 잘 흘러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이제 꽃게 그림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새우 같은 경우는 꽃게처럼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동작이 꽃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옷이 있지만 자유롭다. 그래서 뜻이 원하는 바대로 좀 순탄하게 무리 없이 흘러갈 거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민화 중에서 이제 호랑이, 이제 표범이라고도 하고 뭐 호랑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표범과 소나무와 까치가 그려진 그림, 자코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 또한 이제 좋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그 송구영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처럼 새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까치가 상징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이 소식들이 알려진다, 들려온다, 전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까치와 호랑이와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들은 이제 새해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거예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이제 상징으로서 그리는 그림 자체는 인류 전체를 통틀어 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들어 있어요. 서양화도 마찬가지인데 그 옛날 종교화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뒤에는 이제 후광이라는 이게 동그라미, 이런 동그란 후광이 달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그림 하나 뒤에 배경에 동그라미 하나로 이 사람은 성인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가 되죠. 또한 우리가 민화를 알아보면서 옛날 이야기, 고사에서 유래된 그림들이 많듯이 서양화에서도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처럼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단순히 잘 그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에 더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색다른 의미를 갖고 또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미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꽃게 그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얘기했던 그 장원급제, 관직,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그림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화목한 가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사슴 같은 경우도 하얀 사슴은 여러 가지 복이 있다, 백목이라 그래서 100가지 복이 가득할 거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고, 달 같은 경우도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상징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담겨 있어요. 물론 이런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그런 배경들을 안다면은 조금 더 미나를 재미있게 관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우리들이 무언가 상징을 한다면은, 상징을 그린다면은 어떤 것이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옛날과 달리 요즘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는 아예 마스크 자체가 없었긴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거의 일상생활이 되었죠. 자, 마스크라는 거를 우리가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선생님은 마스크가 좀 답답한 이런 느낌, 마스크 자체가 뭔가 답답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병균의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처럼 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시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게임 같은 경우도 옛날에 게임이 상징했던 것은 무언가 조금 불법적이고 안 좋은 거, 어린애들한테 유해한 거, 좋지 않은 거라는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 와서 우리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옛날과는 조금 달라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도 어엿한 산업 중에 한 가지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상징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만의 상징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징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하면 할수록 그 상징이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상징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미나에 대한 수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풍속화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삶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조금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